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위기의 폭스바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폭스바겐 경영진이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면서 사상 첫 독일 공장 폐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폭스바겐에 어떤 문제가 있고 왜 비용 절감을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CNBC에서 발표한 뉴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CNBC는 이번에 폭스바겐 경영진이 기존에 해왔던 이제 고용 보장 협약을 해지하고 독일 공장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실제로 폐쇄가 일어난다면 폭스바겐의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공장을 폐쇄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기 전에 구조조정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조정 내용을 보시면 2026년까지 이제 100억 유로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공장을 폐쇄하고 또 고용 보장 협약을 해지하겠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 레이오프까지 이제 하겠다라는 것을 말을 한 건데요. 공장 폐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 하나, 부품 공장 하나 이렇게 한 곳씩 폐쇄할 생각이고, 고용 보장 협약 같은 경우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한 30년간 이어져 왔는데 이제 모든 인력을 고용 상태를 보장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기존에 2029년까지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29년까지 해줄 수가 없다. 지금부터 혹은 뭐 내년부터라도 이거를 이제 고용을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사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독일은 선진 제조업의 상징이었고 이게 단순히 과거의 2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생산성과 첨단 제조를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그에 따라서 세계 1위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경쟁력을 갖췄던 국가였습니다. 또 그러한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 자동차 부분의 이제 1등 기업인 폭스바겐은 그러한 독일 제조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선단에 서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20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세계 1위를 찍었던 이러한 제조업 강국이 갑자기 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또 사상 첫 독일 공장 폐쇄까지 말하게 됐는지를 본다면, 첫 번째로 경영진이 말했던 이유는 바로 전기차 경쟁력의 약화였습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은 이제 2019년도부터 꾸준히 유럽의 전기차가 잘 상승을 하다가 2021년도 2분기부터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은 유럽이 꺾이는 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19년도에는 0.1%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3년도에는 8.2%, 그리고 올해 2024년도는 한 10%가 이미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5년도에는 15%까지 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포지션을 점점 가지고 있고, 그만큼 유럽의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유럽의 전기차가,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왜 이렇게 약화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생산 비용이 증가를 했는데 가격을 높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유럽과 특히 유럽에서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이런 거대한 제조업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부품을 여러 부품사들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물가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에너지 가격 자체가 증가했고 또 물가 상승까지 겹쳤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산 비용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거대한 생산 압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초록색 부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초록색 부분이 뭐냐면 전기차가 중국에서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비율을 말합니다. 즉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의 비중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내연기관차보다 더 저렴한 중국 전기차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확보된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제 유럽의 자동차와 경쟁을 했을 때 유럽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유럽이 좀 경제라도 좋았다면
전반적인 소비력이 좋은 상황이었다면 독일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프리미엄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아무리 이제 그 이름이 국민차라는 뜻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폭스바겐 자체도 그렇게 저렴한 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프리미엄한 가격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럽의 경제만 좋았어도 이런 전반적인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현재 이 표를 보시면 이건 바로 소비자 낙관지수입니다. 이 낙관지수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건데, 이 유럽의 평균 표를 보면 마이너스 15.8, 유럽 전체가 마이너스 15.8이고요. 오직 두 나라,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만이 플러스이고, 그 외에 이제 유럽에서도 굉장히 경제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미 마이너스 14.3, 14.4, 그리고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값싼 중국산 전기차에게 계속해서 이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 원래 2024년도까지 4,500유로라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2023년 12월 18일에 갑자기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산 문제였는데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런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것 같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예산 문제가 실제로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기차의 보조금이 중단이 되면서 조금 더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독일산 전기차가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독일 국민들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현재 2024년 2월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살 의향이 있다, 다음 차로 전기차를 살 생각인가에 대해서 예스라는 비중을 한 게 55%로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독일 사람들은 그래도 좀 환경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다음 차로 중국산을 살 생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50%나 다음 차는 중국으로 살 생각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전에는 73%가 중국산을 사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였기 때문에 독일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증가한 만큼 자신의 수요를 뺏겼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폭스바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제 유럽의 전기차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폭스바겐이 중국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폭스바겐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국가 1위가 중국입니다. 아마 지역 단위로 보면 서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지만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중국이 가장 많이 파는데요. 이러한 중국 시장에서, 그리고 점유율 1위,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파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폭스바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시장에서 비아디에게 처음으로 점유율 1위를 내줬고 2분기에는 중국 판매량이 19.3%나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 자신의 가장 강력했던 시장 중에 하나에서 이제 그만큼 매출과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에게는 좀 이러한 모습이 당연히 재무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차량 판매가 2%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11%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2% 증가하긴 했지만 그 경영진은 이 매출 2% 증가 중에는 단순히 차량 판매뿐만이 아니고 이 당시 차량을 판매할 때 그런 파이낸스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할부나라던가 리스라던가 이때 차량을 판매하면서 좀 자사의 파이낸스를 쓰도록 유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매출도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판매와 이익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자동차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에 7월에 전기차, 이건 상반기였고 이제 하반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7월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YOY 기준 37%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제 신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독일 같은 경우는 다음 차로 전기차를 사겠다라고 하는 의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겠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은 증가하고 있는데 나는 판매를 계속 줄일 수밖에 없다면
이는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는 큰 위기일 것입니다. 실제로 전기차 판매 부진 때문에 현재 재무적으로 약 22억 달러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주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 5년 주가입니다. 보시면 최근 5년간 이제 2021년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서 굉장히 호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지점이 자동차 판매할 때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던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 왼쪽에 보시면 이 가운데 약간 계곡같이 푹 들어간 부분이 코로나 시점의 저점인데, 이 저점보다도 현재 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시장에서 이런 폭스바겐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가, 얼마나 큰 우려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폭스바겐은 현재 수요 둔화, 즉 전반적으로 이런 유럽이나 유럽 사람들의 어떤 소비자 심리가 둔화하고 있고, 생산 단가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으며 이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고, 이러한 강력한 경쟁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굉장히 저렴한 이런 전기차 때문에 가격이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영진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비용 절감뿐이다.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이미 매우 까다롭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는 결국 진짜로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다 라고 이제 경영진은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미 독일의 비중 줄이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그러한 공장 폐쇄, 막 이 정도 수준까지 발언은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미 이제 독일에 있는 치비카우 공장 같은 경우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를 감원한 바 있고, 드레스덴 역시 폐쇄까지는 아니지만 공장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독일은 아니지만 독일 옆에 있는 벨기에 공장인데, 이 벨기에 공장에서도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이 전기차 생산하는 공장을 폐쇄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현재 이제 이런 폭스바겐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좀 큰 위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독일 공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독일은 현재 공장을 좀 줄이고 있고, 특히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측은 이제 응답을 하지 않거나, 재무부는 응답을 하지 않고, 이제 니더 작센주라고 해서 폭스바겐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가 있는데, 그 주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그만큼 현재 폭스바겐이 좀 맞닿아진, 현재 굉장히 안 좋아진 경쟁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노조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크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근시안적이고 뭐 무책임하고 뭐 이사회는 사실 실패했고 격렬하게 우리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굉장히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 현재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될지는 차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폭스바겐의 오너십 구조를 봤을 때, 폭스바겐은 오너 가문과 주정부가 합쳐서 70%가 넘는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왼쪽은 이제 실제 지분이고 오른쪽은 이제 투표권인데요. 이제 차등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분과 투표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오너라고 할 수 있는 포르쉐 가문 같은 경우는 전체 포르쉐 가문 하나만 53.3%라는 굉장히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방금 살펴봤던 그 지지한다고 밝혔던 니더 작센주까지 합치면 7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주주총회나 이런 표 대결을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폭스바겐이 현재 가고자 하는 이런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노조가 경영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이고, 또 이사회에서도 여러 이사들을 선임하는데 노조가 입김을 많이 내뿜을 수 있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협상과 타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기업이 과연 잘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폭스바겐 입장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영적 전략, 경영적 선택이긴 하겠지만, 이런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어떤 위협이기도 하고, 또 단체 협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고, 이걸 함부로 파기하는 게 한국 같은 경우 그렇게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독일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런 협약 관련해서는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의 연령대별 인구수와 이제 제가 이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좀 한국과의 유사점 때문입니다. 물론 독일이 더 어떻게 보면 첨단 제조에 있고 좀 더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그 인구 구조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특히 이 40대부터를 놓고 본다면 40대 이상이 전체 인구수의 과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4,800만, 4,900만 정도가 되는데 4,800만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전체 인구가 8,324만이죠. 즉 전반적으로 독일도 좀 고령화가 돼 있고 근데 좀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실 한국과도 굉장히 유사한데 뭐 일본과도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독일이 특히 최근에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전기차 산업에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맞닿아져 있는데, 한국도 이러한 되게 비슷한 인구 구조와 이런 국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독일이 어떻게 좀 잘 이 부분을 헤쳐나가는지를 보면서 한국도 미래를 좀 잘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